자, 77번이죠. 그죠? 77번. 자, 한 시간 조금 더 하면 집에 가거든. 조금만 참으세요. 고생이 참 많습니다. 자, 77번으로 갑니다. 77번에 보면은, 자, 문제를 보니까 토지 이동의 대위 신청권자가 아닌 것, 이래 나오거든. 근데, 여러분 77번 위에다가 4명 이렇게 썼어요. 4명. 그러니까, 아까 전에 건축물의 권리익의 경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있는 예외는 몇 개? 4개. 그러면 토지동도 대위 신청권자 몇 명? 4명.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라. 그럼 1번에 공공사업 줄 것이요. 셋째 줄에 사업 시행자,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밑줄을 그었습니다. 공동주택의 부지. 그럼 한 칸 밑에 관리인 또는 사업 시행자. 그래서 공동주택의 부지는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LH공사 이래 생각하면 이해가 제일 빠르겠죠. 그러면 3번에 1필지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해 전세권자 어덱스타 X. 이거는 여러분들 전세권자가 토지동을 대위 신청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4번에 채권자 오더와이더 O. 그 다음에 옛날에는 시험에 어떻게 내냐면 채권자 및 지상권자 이렇게가 낸 거예요. 그럼 지상권자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죽었습니다. 국가, 죽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한 칸 밑에 죽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 밑에다가 장관. 옆에 지방자치단체의 자.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거는 장관이 하는 것이고 서울시가 하는 거는 서울시장이 신청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통과. 그러면 77번의 답은 3번이죠. 그죠? 자, 78번입니다. 그죠? 합병할 수 있는 겁니다. 기업. 합병을 하는 각 필지가 서로 죽었습니다. 연접하지 않은 경우. 그 말은 도로나 하천으로 끊어지면 한 필지로 획정할 수 없다. 또 니은으로 갑니다.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 오더와이더 오. 여러분들 이런 거를 시험에 낼 때는 법 조문을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그럼 만약에 이걸 줄이면 이겁니다. 신탁 원부, 적지 마세요. 그대로 내기 때문에 적을 필요 없어요. 신탁 원부의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는 합필할 수마다 있다.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가등기에다가 줄 것이요. 가등기는 합병할 수 시작 없다. 등기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뭐다? 오. 그럼 니은하고 리을을 묶었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니은을 먼저 할게요. 신탁 등기는 합필할 수 뭐다? 없다. 신탁 원부의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는 합필할 수 있다. 리얼은 저당권은 합필할 수 없다. 등기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는 오덱스다 X. 요역지는 뭐다? X. 요역지 옆에다가 성역지라고 썼어요. 요역지는 일부에 안 되거든. 일부에 안 되면 합필이 안 됩니다. 그럼 성역지는 일부에 되니까 합필할 수 있다. 그렇게 하세요. 자, 79번입니다. 바다로 된 동네는 옳은 겁니다. 지적송환청은 토지가 지형으로 바다로 된 경우 죽었습니다. 공유수면관리청. 에게 지도공부 등록 신청을 하도록 줄 것입니다. 통지 오덱스타 X.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니고 소유자. 두 번째, 지력송환청이 직권으로 지도문을 말소하는 경우 죽었습니다. 시도리사의 성인 오덱스타 X. 시도리사 성인 사항이 아니죠. 세 번째 갑니다. 지력송환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음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죽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에게 회복 등록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신청하도록 통지에다가 줄 것이요. 오덱스타 X. 그러면 3번 옆에다가 직권이라고 써요. 직권. 그러니까 말소는 신청사항인데 회복은 직권으로 해보는 직권으로.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지도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는 자르세요. 그러면 옆에다가 끝났다. 그때는 정리 결과를 죽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죽었습니다. 공유수면관리청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통지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1번하고 4번의 차이가 뭐냐 할 때 말소 신청을 하도록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오케이? 끝났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는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알린다, 안 알린다? 알린다.
답은 그러면 4번이죠. 5번으로 갑니다. 60일 이내에 줄 것이요. 등록 말소는 60일이다, 90일이다, 90일이다, 90일. 됐죠? 70번입니다. 80번입니다. 지력소관청은 축척병을 할 때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성인 신청 시도의사 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거든. 1. 축척 변경 사유서 어드바이더 5. 토지 소유자 동의서 5. 축척 변의 의결서 5. 지번 등 명세 5. 그럼 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요거는 제가 요렇게 말했죠. 답은 요겁니다.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든. 그러면 승인을 신청할 때 서류를 제출한 거야, 서류를. 그럼 서류를 제출할 때 법에서 나오는 거는 4개거든. 4개. 요 4개만 딱 외우면 기타는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지적소관청이 하죠. 그럼 지적소관청이 하면 축척변경 사유서를 제출해야지.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았다면 동의서를 제출해야지. 축척변경의 의결을 거쳤다면 의결서를 제출해야지. 됐죠? 네. 그래서 그 1, 2, 3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 지번 등 명세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강남구 삼성동의 도면의 축척을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꾼다면 삼성동 주민이 있겠죠. 그 만약에 삼성동의 필지가 1,000필지라면 1점이라면 1번지부터 1,000번지까지 쭉 써내립니다. 써내리면 1번지에 소유자가 누구, 지목이 어떻게 되고 공실일가가 어떻게 되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런 거를 쭉 써내린 게 지번 등 명세입니다. 명세. 오케이? 네. 그러면 1, 2, 3은 이해를 하면 되고 4번은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통과.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에 옳은 겁니다. 그죠? 1번으로 갑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밑줄을 긋습니다. 2분의 1 이상의 동의 OX다. X. 3분의 2. 그런데 청산금이라는 데 다시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5인에서 10인이에요. 그 중에 토지 소유자는 몇 분이면 2분의 1. 그럼 여기서 동의를 받는 거는 3분의 2 되죠. 자, 축척변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등의 승인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지력소관청은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 축척변을 받아야 되는 지체 없이 죽었습니다. 15일 이상 공고 OX다. X. 20일 이상 공고. 그럼 여기도 축척변경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청산금 공고는 며칠? 15일. 3번입니다.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자르세요. 20일 이내에 줄 긋고 한 칸 밑에 경계점 표지 설치. 경계점 표지 설치는 20일이다, 30일이다, 30일. 그 다음에 만약에 3번을 또 시험에 낸다면 토지 소유자 점유자 있죠? 옆에다가 지적소관청이라고 써서요. 그 말은 경계점 표지 설치는 소유자가 합니다. 소유자. 지적소관청이 설치한다면 X입니다. 지적소관청이 설치한다면. 그 다음에 4번에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권으로부터 죽었습니다. 20일 이내에 한 칸 밑에 죽었습니다. 납부고지 수령통지.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며칠이다? 20일. 그럼 답은 4번이네요. 5번에 3개월 이내에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내야 한다 줄 것이에요. 내야 한다 옆에다가 납부라고 써요. 납부. 납부는 몇 개월? 6개월. 자, 그 다음에 82번입니다. 옳은 겁니다. 1번입니다. 축척변경위원회에 줄 것이에요. 셋째 줄에 지적소관청에 제출 줄 것이에요. OX다. X.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축척 변경을 하면은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하면 면적의 정감이 있다. 면적의 정감이 있다면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청산금을 산정을 하거든. 이때 청산금 조사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어디다가 제출을 하면 축척변경위원회. 결정은 누가 한다? 축척변경위원회. 그러면 위치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첫째 줄에 뭐가 와야 된다? 지적소관청. 셋째 줄에 뭐가 가야 된다? 축척변경위원회. 그러다 가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지력소관청은 밑줄을 긋습니다. 청산금 밑줄을 긋습니다. 20일 이상 되죠. 청산금 공고는 20일이다, 15일이다, 15일. 그러면 3번에 청산금의 합계의 차익 이전에 초과액은 죽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하고 부속액은 죽었습니다. 실효리사가 어덱스다 X. 밑에도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남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으로 가져가고 부속액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러면 돼요. 그럼 4번에 청산금의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거기서 자르세요. 자르죠. 지력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 변경에 죽었습니다. 확정 공고 오더와이더 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걸 답으로 만들었죠. 그 어떻게 만들었냐면 축척 변경에 확정 공고가 일어나는 시기는 이래 물은 거예요. 그거는 청산금의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알아야 되는 거는 그 확정 공고 밑에다가 토지 이동 시기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의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지도 공부를 정리했을 때다, 확정 공고일 때다, 확정 공고일 되죠. 그러면 5번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일에서 나올 때 1개월 이내 죽었습니다. 축척 변경 위원회 이의 신청 오덱스다 X. 지적소관청.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공시법 시간에 이의신청이라는 말은 3번이 나와요. 3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등기법 시간에 나옵니다. 여기 등기법, 아까 전에 두 번째는 지도공부 복구에서 나와요. 복구. 3번에는 축척 변경에서 나옵니다. 등기법에서 자 정합니다. 이의신청은은 등기소에다가 한다. 오덱스다 X. 이의신청은은 자 시작 지방법원에다가 한다. 그 다음에 지도공부 복구 일할 때 아까 전에 했죠. 복구 청량을 해서 청량의 결과 경계면적의 정감이 있다면 15일 이상 개시 공고를 해. 그러면 개시 기간 내에 어디다가 한다? 지적소관청이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어디다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여러분들 이제 잠깐만 보면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 두 개는 바로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느냐면은 여러분들 이의신청이라는 말은 처분 행위를 하는 관청에다가 하는 게 이의신청입니다. 그러면 지적에 관한 업무는 어디서 본다?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 위에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등기사무는 등기소에서 보는 거 아니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럼 등기소에 이의신청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등기소 정문에 가면은 문패가 있습니다. 문패 이름 이래 써놨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이래 써놨어요. 아, 등기소 정문에 가면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가 집을 사고 팔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정문에 문패는 안 보는 모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패에 글을 써놨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입니다. 법원. 오케이. 네, 통과. 그 다음에 83번으로 갈게요. 자, 봅니다.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몇 명이야? 10명이야. 그 다음에 위원회 몇 분의 몇천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 경우 디귿입니다. 5명 이하일 때는 5명 전원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이걸 혹시 5명 이하일 때는 가반수 이러면 안 됩니다.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 다음에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 5일 통지에다가 동그라미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적부심사 통지는 며칠이다? 7일. 축척변경위원회 회의를 할 때 회의 소집일자 통지는 며칠이다? 5일 이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답은 3번입니다. 84번으로 갑니다. 축척변경의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닌 것이라거든. 1. 지번별 제곱미터는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 오더와이더 5. 여러분들 1번을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의 결정과 자르세요. 그래가 앞에 거 동그라미 1, 뒤에 거 동그라미 2.
그럼 원래 출제인이 시험 문제 낼 때는 5번은 제외시킵니다. 그럼 5번은 제외시킨다는 거는 축척 변경과 관련하여 지력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래 나오잖아요. 그거는 제외시키면 1번에서 보기를 2개를 만드는 거예요. 1번에서 보기를 2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성인까지만 딱 줄 거세요. 축척 변경 성인은 시도리사의 성인상이죠. 시도리사. 축척 변경 요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2번하고 4번을 묶어보세요. 자, 요 글자를 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여결 사항이라. 그런데 축척변경 성인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성인사항이라. 같아 다르다? 다르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2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청산금의 이신청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적에서 청산금이라는 말은 축척 변경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다른 데서는 등장하는 말이 아니라. 그럼 축척 변경에서 모든 결정, 심의, 의결은 축척 변경위원회에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85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1. 도시개발 사업 그 밖의 광명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이나 토지 이동에게 사업 시행자가 죽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그러면 시도지사 밑에다가 지적소관청. 그러면 글을 니는 없지만 사업 시행자가 거기서 자르세요. 그 다음 밑에다가 소유자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소유자라고 쓰고. 그러니까 제가 글자는 답은 이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면 오더와이더 O.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다가 다시. 시도지사면 X입니다. X. 다시 할게요. 사업 시행자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면 뭐다? X.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다가 신고한다면 O.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다가 신고한다면 뭐다? X. 그 말을 조심해야 해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들어가면 소유자는 할 수 없어요. 오케이? 네. 두 번째 갑니다. 작년에는 1번을 답으로 만들었어요. 2번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파산 등 이유로 토지를 신청할 때는 밑줄을 그습니다. 토지 소유자 X입니다. 입주예정자 또는 시공을 보증한 자, 그걸 줄 것을 시공을 보증한 자. 그래, 이런 거는 번호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토지 소유자 위에다가 동그라미 1, 입주 예정자 위에다가 동그라미 뭐다? 2. 토지 소유자는 틀렸어. 시공을 보증한 자가 2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말고 시작, 입주 예정자. 3번이죠. 1개월 이내에 줄 거세요.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1개월이다, 15일이다, 15일 되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동은, 자, 죽었습니다. 지적 공부를 정리했을 때, 오덱스다, X. 공사가 준공. 그럼 옆에다가 공사가 착공 이래 쓰고, 공사가 준공하면 오더와이더 O. 공사가 착공하면 뭐다? X. 5번으로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착수 또는 병행된 토지에 대한 그 사업할 때까지 죽었습니다. 사업 시행자 외의자가 밑에다가 소유자라고 썼어요. 소유자. 그러면 오덱스다 X. 그러니까 사업자가 딱 들어가면 무조건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 외의자는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86번입니다. 86번에 자, 문제를 보면은 토지동 신청 제출했을 거 틀린 겁니다. 1. 등록 전환을 신청할 때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오더와이더 여러분들 개발행위 허가만 줄 것을. 개발행위 허가 밑에다가 건축행위라고 적었어요. 건축행위.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잖아요. 산지관리법 이래 나오면서 개발행위 허가 이래 나오거든. 그럼 답은 요거죠. 산을 개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산을 개발한다는 거는 산에다가 공장을 짓는다, 학교를 짓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산에서는 건축행위가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않지. 그러니까 임야대라는 것을 토지행위로 바꾸어야지. 요게 무슨 전환? 등록 전환. 두 번째 갑니다. 분할을 신청할 때 토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에는 허가서 오더와이더 O. 세 번입니다. 지목 변경을 신청할 때 관계할 때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4번 오더와이더 O. 세 번입니다.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죽었습니다.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
여러분들 경계면적이 변했다는 것은 청량을 해야 되나요? 해. 그럼 한 칸 밑에 등록상 정정 청량성과도 오더와이더 5번입니다.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신규 등록 줄 거세요. 옆에 토지 소유자 줄 거세요. 등기상 증명서 줄 거세요. 오덱스다 X. 그래서 제가 결론은 밑에다가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존재한다 안 한다?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기부가 등장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는 거라. 오케이. 네. 87번으로 갈게요. 1번입니다. 지적소관청이 등록상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죽었습니다. 토지의 표시 번호를 붙입니다. 1. 등기필 정보 2. 등기별로 통지서 3. 등기상 증명서 4.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자, 이거 OX다 X죠. 토지의 표시가 아니고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토지의 소유자.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죠. 등기부가 있고 지적공부가 있거든. 그럼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고, 그럼 여기에 소유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어. 소유자가 있어요.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름이다, 등기부를 보고 해야 되는 거라. 그럴 때는 이제 답을 이렇게 따가죠. 등기필 정보 이래 놓습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 이렇게 나와요. 등기 사항 증명서 이렇게 나왔거든.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럼 요거를 시험에 답으로 3번을 만들었어요. 3번을 만드는데 옛날에 만드는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소유자를 정정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가 틀린 것이 일어났어요. 그래가 여기다가 1, 2, 3, 4, 5 이렇게 해가 가족관계 증명서 이라는 거라.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5.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등기된 부동산을 정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등기를 정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미등기 소유자를 정정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가야 돼. 미등기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요래하니까 너무 문제가 쉽잖아요. 그래서 25회 때는 요 글자를 등기, 신청, 접수증 이랬었어요. 그럼 답은 5번이에요. 오케이? 네. 요거는 25회 때 문제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 문제가 더 쉽거든. 그러니까 이제 글자를 뭘로 바꾸었냐 이러면은 토지 무슨 자 소유. 그러니까 요 토지 소유자는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글자를 토지의 표시라고 바꾼 거예요. 토지의 표시. 우리가 열심히 이거를 외웠는데 요 글자를 딱 바꿔 버리는 거라. 그럼 이 글자를 못 찾아내면 막 틀리는 거라. 그럼 좋다. 이제 이것도 다 외웠고 이것도 다 외웠는데 다음에는 뭐라고 나왔냐. 여기다가 요렇게 딱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해야 한다. 이러면 OX다 X.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의 대량을 연합하는 자 죽었습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에 흑백의 반전을 표시하거나 죽었습니다. 붉은색 오더와이더 오. 요거는 작년도 독자적인 한 문제죠, 그죠? 독자적인 한 문제. 줄 건 그거를 빈칸을 해놓고 넣기가 시험 문제였어. 그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미등기를 일단 줄 것을.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에 관한 사항을 할 때는 자 적었습니다.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 밑에다가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글을 리는 없겠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가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들고 가면 안 됩니다. 4번으로 갑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되지 말때는 죽었습니다.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상 정정청을 작성하고 토지 이동진을 작성해 사유란에 적었습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요 4번은 29회 시험 문제였고 2번은 31회 때 시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빈칸에다가 걸렸는 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4번은 지체 없이는 바로 이해됩니다. 잘못된 걸 발견했다면 일주일 있다가 해야 된다. 바로 해야 된다. 바로.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지적도에 임야도에 동된 필지가 죽었습니다. 면적의 정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는 죽었습니다. 직권 끝에 있다. 어드와이더 오. 네. 그 다음에 88번으로 갈게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요래만 딱 썼어요. 경계 면적의 변경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소리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적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은 경계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있는 거라 경계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그러면 1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으세요. 지적청량 적부 심사 청구에 따른 죽었습니다. 지적위원회의 의결. 결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자, 2번입니다. 토지압 필지안에 2번은 등기신을 각각 밑으로 갔습니다. 등기관의 통지. 여러분들 등기관이죠. 관공서다, 관공서이다, 관공서.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지적공부의 밑으로 갔습니다. 작성, 밑으로 갔습니다. 제작성.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됐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마다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것만 딱 줄 것이에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 OX다, X. 그럼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틀린 거예요. 그럼 위에다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래서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9개의 1번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그 말이 나오지. 그럼 답은 4번입니다. 5번에 지적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마다 있다. 이 88번 이런 거는 법에 딱 명시를 해가 9개가 탁 나오거든. 마지막 거는 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제 손을 보세요. 1.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면적의 정감 없이 3. 면적 환산이 잘못 지적위원회 의결 등기관의 통지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잘못 입력된 경우 이렇게가 딱 나오거든. 외워두셔야 돼요. 89번으로 갑니다. 89번에 틀린 겁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병 등의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 정리의 대상이다. 오더와이더 오.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볼게요. 적어놓고 공부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한 방에 다 해결이 되거든. 요것만 알면 돼요. 한 방에 겁니다. 자,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자, 보세요. 지적 공부가 있거든.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지. 토지 이동이 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이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하게 되죠. 그죠? 장부를 정리해. 요게 지적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하면. 그러면 여기서 토지의 표시죠. 이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게 변하는 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이 종류를 쓰는 거라. 그래서 신규 등록이죠. 등록 전환입니다. 분할입니다. 합병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에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말소입니다. 축척 변경입니다. 그럼 우리 법에서는 있잖아요. 이 7개를 이야기해 놨어. 그런데 이게 부차적으로 이제 따라붙는 것들입니다. 따라붙는 거. 따라붙으면은 등록사항 정정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개편이, 그 다음에 지번 변경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하나를 추가시킨 게 뭐냐 이러면은 지적 공부 복구에 복구. 오케이? 네. 그럼 요거는 토지동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배우는 거라.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이런 것들이 변해요. 그럼 요거는 왜 들어가느냐 이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료가 없다면 청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변할 수마다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면 요 변했다면은 바로 잡아야 되지. 바로 잡을 때는 이제 이래 나오는 거지. 하나는 시작, 신청. 하나는 뭐다? 제과. 그러니까 요 신청에서는 소유자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한다, 대위 신청한다. 이래 나오는 거라. 맞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딱 됐죠? 이렇게 딱 되면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이렇게 놓고. 그럼 지금 요거를 묻고자 있잖아요. 그럼 지력정리 대상은 이게 지력정리 대상이지. 오케이? 네.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토지이동. 맞아요? 네. 통과됐어요. 그럼 2번으로 갑니다. 지력소관청은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의 이동. 있는 경우에는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동 정리기를서 오더와이더 오. 토지 소유자 변동 줄 것이요. 한 칸 밑에 소유자 정리 결의서 오더와이더 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지적 공부에 자 죽었습니다. 소유자에 관한 상 정리한 경우에는 죽었습니다.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니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여기서 요리로 오세요. 여기서 등기 촉탁을 안 하는 거는 신규 등록입니다. 맞죠? 네. 소유자 변동은 등기 촉탁하고 아무런 관계가 있다, 없다. 요 두 개만 딱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지력소관청은 지력공부와 부동산 등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르세요. 지력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자르세요. 오덱스다 X. 없고가 아니고 뭐다? 있고. 토지 소유자는 그 밖의 이해관계에게 자 죽었습니다.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마다 있다. 여러분들 이거를 해독을 할 때 자 이거 하나만 아니 이런 거는 지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은 20%밖에 안 돼요. 지문에 한 개밖에 안 되거든. 답은 이겁니다. 여기 등기부가 있죠. 여기 지적공부가 있죠. 답은 이겁니다. 공무원이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봤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일치했다 이러면 끝이지. 그런데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했는 거라. 그러면 답은 이거거든.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이거 해독을 어떻게 하냐면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했는데 정답입니다. 이해관계는 없더라. 그러면 뭘로 한다? 직권. 이해관계는 없으니까 직권으로 고쳐버리는 것이고 이해관계는 있다면 직권으로 할 수 없으니까 소유자에게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마다 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럼 결론은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가 아니고 시작 있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국유재산법엔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면 등록할 수 있다 해놨죠. 옆에다가 주인 없는 땅은 국유지, 주인 없는 땅은 국유지, 주인 없는 땅은 국유지, 주인 없는 땅은 국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지적은 분량이 엄청 적거든. 그러니까 법조문을 다 써도 있잖아요. 몇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문으로 띄우는 거라 5번은. 근데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답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90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이래나거든. 답 바로 나왔죠. 그죠? 답은 몇 번이다? 4번이죠. 1번으로 갑니다. 지번부에게 전부 또는 일부가 지번에 순차적으로 버렸잖아. 밑줄로 긋습니다. 지번을 변경. 두 번째 갑니다. 지력공부에 등록에 지원을 받아야 돼요. 지력공부에 죽었습니다. 등록을 말소. 3번입니다. 지력공부 등록에 잘못이 있으면 직권으로 죽었습니다. 등록사항을 정정. 4번입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밑줄로 긋습니다. 소유자를 정리. 오덱스타 X.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이걸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등기 촉탁은
지도 공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등기 촉탁을 해요. 왜 정리했느냐? 토지 이동이 있기 때문에 등기 촉탁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다? 토지의 표시. 그럼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니까 등기 촉탁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요리로 보세요. 달리 말하면 자 보세요. 이거거든. 이겁니다. 여기에 바로 할게요. 토지의 표시가 있어요. 여기에 소유자가 있어요. 토지의 표시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어요. 그럼 등기 촉탁이라는 말은 이 뜻이잖아요. 이 토지의 지목이 전이다. 그럼 여기도 지목이 전이지. 맞죠? 네. 그럼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다.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뀔 수 있지. 바뀌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럼 이걸 이렇게 고치는 거죠. 고치고 난 다음에 여기는 대고 여기는 전이잖아요. 그럼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주는 게 등기 촉탁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럼 결론은 등기 촉탁은 토지의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리는 거지 소유자를 일치하는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유자는 보세요. 여기 소유자 누구다? 가. 여기 누구다? 가.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 매매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쳐야지. 그럼 이렇게 고쳐야지. 맞죠? 그럼 이렇게 알려야 되나요? 돼요? 이거는 등기필통지예요. 그럼 지금 이제 이거는 등기 촉탁은 토지의 표시가 변했을 때 알리는 게 등기 촉탁이라 소유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동감. 자, 91번으로 갑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입니다. 통지. 자, 그러면 이제 요리를 잠깐 해보세요. 이제 요 칸으로 왔거든. 요 칸으로 왔거든. 여기는 두 개만 딱 알면 돼요. 두 개만. 자, 그럼 처음에 갑니다. 지적 소관청이 지적 공부에 동료의 진호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 촉탁을 하였으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 갑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동그라미 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자, 죽었습니다.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네. 어덱스다 X. 등기 완료 통지서.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나오지. 그러면 등기법 시간에 토지의 표시입니다.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예. 아니, 구조는 건물에서 나오는 말이야. 구조 종류는 건물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종류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그게 종류라. 오케이? 네.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요거예요. 그럼 만약에 부동산에 표시하면은 구조 종류까지 나와야지.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지적입니다.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여기는 뭡니까? 경계. 뭡니까? 좌표.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야 돼요. 그 말은 이 네 개는 등기부에도 등기를 해야 하네요? 해. 근데 이거는 해야 하네요? 안 해. 그럼 안 한다는 말은 이제 답입니다. 지목이 뭡니까? 전. 지목이 뭡니까? 전이죠. 근데 전에서 대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거를 먼저 고치지. 고치고 난 다음에 알려야 되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고쳐야지. 내려온대. 그러면 이제 답은 이겁니다. 갔다가 다시 옵니다. 그게 오는 걸 가지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만날로부터 접수.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왔거든. 그럼 온 날로부터 15일이네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네. 그런데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이 두 개 경계 좌표가 변했어. 그럼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니까 등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소유자에게 알려주라. 그게 며칠이다? 7일. 이게 지도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2번이죠. 3번으로 갑니다.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건 상식으로 봅니다. 일간신문이나 시군구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알린다 그러면 상식이지. 그럼 4번으로 갈게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도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 이 경우 등기부와 지도공부에 대한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동그라미 칩니다. 통지.
여러분 잠깐만 와보세요. 이거는 답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답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법 조문에는 있으니까 지문으로는 띄우는 거라. 아까 전에 제가 이런 게 있었죠. 법 조문에 있으니까 지문으로 띄운다 했을 때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한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아까 공무원이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과 지력 공부에 통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했다며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전화도록 요구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요 세 개 지금 이제 말하는 거. 그러면 이제 답은 이겁니다.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여기에 소유자 갑입니다. 소유자 갑입니다.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그런데 여기는 대로 나와 있어.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럴 때 갑이 을에게 매매했다. 매매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쳤지. 고치고 난 다음에 알립니다. 그럼 여기서는 등기부를 보고 이렇게 요렇게 고치는 게 소유자 정리다 이 말이에요. 정리. 그런데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등기부에 나와 있는 토지의 표시와 지록공부에 있는 토지의 불일치하다는, 그럼 소유자를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말로 말하면 정리 일치시키 오라 이 말.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력이 기준이다, 지력. 그럼 이게 맞다고 이건 틀렸다는 거라. 그럼 이건 빽 되돌려 보냅니다. 그럼 여기서 뭐로 고체가 돼? 이래 와야 정리해 줄 수마다 있다.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의 표시가 지력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문장을 익숙시켜 가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에다가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죽었습니다. 지력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 7일. 그러면 여러분들 5번 밑에다가 토지 표시는 필요하지 않은 위에다가 경계좌표 이래 써놓으면 경계좌표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경계좌표는 등기부에는 등기 안 하는 거니까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 하면은 혼자 공부할 때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92번으로 갑니다. 지력 공부를 전에 토지 소유 통지 대상이 아닌 겁니다. 자, 1번에 지력 공부 복구만 동그라미 치려 통제해야 된다는다. 여러분들 그러면 1번, 2번, 3번을 묶었어요. 그래가 옆에다가 직권이라고 썼어요. 직권. 그러면 1번에 지력 공부 복구는 직권을 하는 거지. 맞죠? 네. 두 번째,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하여 죽었습니다. 지력 소관청이 한 거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모릅니다. 그럼 3번에 지력 소관청이 죽었습니다. 지번을 변경. 세 개는 지력 소관청이 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리로 잠깐만, 하나만 되는,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제가 좀 전에 요거를 썼잖아요. 요거는, 자, 보세요. 토지 이동이 있다면, 이건 토지 이동의 종류라, 종류.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다면,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다? 해요. 그럼 신청은 요거잖아요. 신청을 하느냐, 직권을 하느냐. 맞죠? 네. 그럼 신청은 또 세 사람이 있는 거라, 소유자가 있다, 사업시행자가 있다, 대위신청이 있다. 됐죠?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변한 내용을 등기소에도 알려야 되고 소유자에게도 알려야 되는 거라. 그 말은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린다,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사항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릴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했다, 대위신청했다, 직권을 한 거는 알려야 된다는다. 그래서 1, 2, 3은 직권이기 때문에 알려야 되고 4번에는 보세요. 도시개발사업 됐죠? 첫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알려야 된다는다. 그래 딱 공부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임야대장 토지는 제주도 등록하는 죽었습니다. 등록전환. 여러분들 등록전환 옆에 신청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이리로 오세요. 자, 요거 뭘로 한다? 신청. 며칠이다? 60일. 요거 뭘로 한다? 직권. 요거는 뭐다? 신청도 되고 직권. 그러면 신청자가 들어가면 안 알리는 겁니다. 직권자가 들어가면 알려. 이거는 신청 직권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직권이라는 표현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뭘로 하기 때문에 신청. 오케이. 네, 통과. 자, 이제 청량으로 갔어요. 고생이 많습니다.
93번을 볼게요. 자, 93번입니다. 제가 안을 먼저 보고 공부할게요. 기억입니다.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가 기억 첫째 줄, 둘째 줄 끝에 지적, 현황, 청량. 시작. 지적, 현황, 청량. 지적, 현황. 니은은 지적, 제조사, 사업만 줄 거세요. 그게 지적, 제조사, 청량입니다. 디귿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줄 거세요. 디귿 옆에다가는 지적, 확정, 청량. 지적, 확정, 청량. 지적, 확정, 청량. 되죠? 리얼입니다. 지적, 청량이 검사자만 줄 거면 됩니다. 그게 검사, 청량이죠. 미음입니다. 보건자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옆에다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경계, 보건, 청량. 이럽니다. 그러면 법대로 놓은 걸 그대로 썼거든. 법대로 놓은 걸. 그러면 1번 기억은 뭘 갖고 구분하냐면 현황자를 갖고 구분해야 돼요. 이게 지적 현황 청량이고 마지막에 미음은 경계보건 청량입니다. 경계보건 청량. 감 잡았습니까? 네.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1.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청량은 기억과 리얼이다. 오렉사 X. 여러분들 지적 청량 수행자에 의뢰하는 기억은 지적 현황 청량이잖아요. 그건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면 니은. 지적 니은하고 리얼이지. 자, 니은하고 뭐다? 리얼. 예,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거는 지적 제조사 청량과 검사 청량 이단이다. 이지. 맞죠? 네. 그러면 밑에 2번입니다. 검사 청량 대상이 아닌 것은 니은과 미음이다. 오렉스다 X. 기억과 미음. 기억과 미음. 자, 우리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지적 현황 청량. 맞아요? 네. 그러면 2번하고 5번을 묶었어요. 5번을 먼저 볼게요. 원칙적으로 할 때 원칙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청량은 리얼과 미음이다. 리얼은 지적 청량성과 검사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다시 미음 있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해볼게요.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거기서 답은 요거를 다시 했었어요. 기억과 미음. 기억, 리얼과 미음이 아니고 시작. 기억과 미음. 기억과 미음. 그러면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거기에 복잡하게 나와서 그런데 답은 3개를 딱 써놓고 하면 됩니다. 하나가 경계, 보건, 청량. 하나가 시작, 지적, 현황, 청량. 요래 나오죠. 하나는 무슨 청량? 검사, 청량. 하나는 시작, 지적, 제조사, 사업이죠. 그죠? 맞아요. 네. 그럼 요 2개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거예요. 답은 이렇게 말할게요.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청량은 한다, 안 한다? 한다. 청량은 합니다. 됐죠? 네. 그러나 원칙적으로 면적은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면적을 측정하지 않으니까 면적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으니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러분들 5번에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청량 리얼 미음이 아니고 기억 미음.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2번하고 5번은 답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갑니다. 지적 확정 청량은 기억이다. 오렉사 X. 기억이 아니고 디귿. 지적 확정 청량은 도시개발 사업이 나와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경계점 자비드는 불을 비치하는 지역은 디귿이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디귿 옆에다가 그러면 다시 할게요. 디귿 옆에다가 축척 변경이라고 썼어요. 축척 변경. 그러니까 경계점 자비드는 불을 비치하는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과 축척 변경이지. 맞아요. 네. 됐어. 그렇게 이제 해결했어요. 자, 94번입니다.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1번으로 갑니다. 지적 공부의 정보 또는 일부가 훼손되어 죽었습니다. 복구는 청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두 번째 갑니다. 국토의 경우에 유일한 법률 나오죠. 아까 뭐라고 그랬다? 지목 변경. 둘째 줄의 끝에 죽었습니다.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지. 3번입니다. 경계점을 지상에 보건자 줄 것이에요. 경계, 보건, 청량. 경계, 보건, 청량.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지적 공부에 죽었습니다. 새로이 조성된 토지. 그게 공유수면 매립이지. 공유수면 매립이지. 그런 게 신규 등록이죠. 신규 등록. 4번은 신규 등록을 말합니다. 새로 조성된 토지와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새로이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게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청량을 해야 하네요. 해. 5번입니다.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죠. 이게 기초 청량. 기초 청량.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보조점, 지적 도근점. 맞죠? 네. 95번으로 갑니다. 바로 가겠어요. 바로 해서 잡습니다. 옳은 겁니다. 지적 청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는 죽었습니다. 지적 청량, 지적 소관청에게 지적 청량 의뢰서를 제출한다. 오덱스타 X. 시작. 지적 청량 수행자. 지적 청량 수행자. 그럼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으세요. 2번입니다. 지적 청량 의뢰서를 받은 지적 소관청은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를 죽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죽었습니다.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오덱스타 X. 지적 소관청. 그러면 1번, 2번은 위치가 바뀐 겁니다. 1번은 지적 청량 수행자, 2번은 지적 소관청. 그렇게 되어야 돼요. 3번입니다. 검사 기간은 5일, 청량 기간은 4일. 오덱스타 X. 위치가 바뀌었죠. 청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그 다음에 4번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청량 검사라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자르세요. 4일 동그라미 칩니다.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4일 동그라미 칩니다. 15점을 초과하는 4점 동그라미 칩니다. 1일을 가산한다. 오더와이더 5번입니다. 지적 청량 의뢰인과 지적청이 서로 합의하여 청량하는 경우 전체 기간에 4분의 3은 검사기간, 오덱스타 X. 4분의 3은 청량기간. 4분의 1이 청량기간이라면 오덱스타 X. 4분의 1은 검사기간. 맞죠? 네. 그러면 이제 96번으로 갈게요. 자, 96번입니다. 지적 기준점 16개를 설치, 고가지 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이거든.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일단 청량기간을 시험에 낼 때는 3가지잖아요. 그죠? 3가지. 하나를 볼게요. 청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이거는 시험에 내면 너무 쉬우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두 번째는 합의죠. 그죠? 합의는 4분의 3은 청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오더와이더 그래 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사례를 들지. 그러나 우리 쉽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청량 기간이 있고 검사에도 20일간 40일. 이게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그럼 20일간 청량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면은 20일에 4분의 3은 며칠이다? 15일. 4분의 1은 뭐다? 5일. 그럼 20일 중에 15일은 청량 기간, 5일은 검사 기간. 요게 27일간 8일간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30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40일이죠. 40일에 4분의 3은 며칠이다? 30일. 4분의 1은 뭐다? 10일. 요거는 요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지적 기준점 시험 문제는 있잖아요. 지적 기준점은 좀 전에 나오는 보기에 있죠. 보기 그 4번은 그걸 그대로 내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그걸 안 내고 응용을 했던 문제가 96번 문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요거는 15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그럼 15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시험에 낸 적은 없어요. 15회 때는 기출문제로 놓은 거예요. 요게 16개를 그대로 해가. 그러면 이제 풀이할 때 이거죠. 청량기간이 있고 검사기간이 있죠. 자, 보세요. 청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점을 설치를 하면서 청량을 할 때는 날짜를 더 준다, 안 준다? 준다. 이럴 때 1개에서부터 15점 이하까지는 4일을 더 주는 거예요. 그 말은 청량기간도 4일 더 주고 검사기간도 4일, 그러니까 8일을 더 주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런데 15개를 초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는 몇 점? 4점. 4점이라는 말은 16개, 17개, 18개, 19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루를 더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1개를 초과해도 하루, 2개를 초과해도 하루, 3개를 초과해도 하루, 4개를 초과해도
하루에 하루.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에요. 4점까지는 그냥 하루만 돼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러면 또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또 4점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20개, 21개, 22개, 23개 이렇게가 여기에 또 하루를 더 준다 이 말이에요.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여기를 묶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청량기간은 며칠이다? 10일. 검사기간은 며칠이다? 9일. 이거는 이 숫자는 똑같습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 나느냐? 출발할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5부터 출발하고 4부터. 그러니까 하루가 차이 나는 거라 어디에서 출발해서 차이가 난다 이 말. 이건 5로 출발하고 4로 출발. 뒷글자는 요 숫글자는 전부 다 같아지는 거예요. 통과? 네. 그럼 96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됐죠? 자, 97번으로 갑니다. 지적 기준점입니다. 시도지사나 지적 소관청 밑줄을 긋습니다. 지적 기준점. 여러분들 지적 기준점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에게 열람 발급을 신청한다. 오더바이더 오. 두 번째, 지적 삼각점 줄 것이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자르세요. 지적 삼각버릇점, 지적 도근점은 지적 소관청이 관리한다. 오더바이더 오. 그럼 3번입니다. 지적 소관청이 죽었습니다. 지적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청량 성과를 죽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통보. 오더바이더.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이거는 작년도 이제 기출문제거든. 그 작년 기출문제인데 지적 기준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지적 삼각점, 그 다음에 지적 삼각보조점 이래 나와요.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이거든. 그럴 때, 자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서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지울 겁니다. 기준점 설치를 했으니까 거리가 있거든, 거리.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요거는 2 내지 5km마다 하나씩 있고, 1 내지 3km마다 하나씩 있고, 50m에서 300m마다 하나씩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는 답으로 내지는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요 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면에 이런 게 있죠. 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를 등록한다. 오더바이더 오. 삼각점 지적 기준점의 위치를 등록한다. 오더바이더 오. 그럼 도면에 이 표시가 있더라 이러면 제가 수업시 항상 얘들 때 도면에 이 표시가 있더라 이러면 절이 위치하고 있는 표시지. 그러면 도면에 이 표시가 있다면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버릇점, 지적 도근. 요거는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지고 갈 때는 이래만 딱 가면 되거든. 그럼 이렇게 가져간다면 답은 이겁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답은 지적 소관청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것만 차이 난다. 그럼 요때는 이제 관리가 있고 열람 발급이 있는 거라. 그럼 관리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도 되고 지적 소관청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지적 기준점의 열람 발급은 지적 기준점이니까 3개를 포함이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오더바이더 오. 그게 보기 1번이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겁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합니다. 봅니다. 지적 삼각점 관리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지적 삼각점을 설치를 한 거예요. 설치. 그러면 관리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 표현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되죠? 그러면 4번으로 갑니다. 지적 기준점 성과의 등을 그 청량을 3을 말하라. 두째 줄입니다. 지적 삼각점 줄 것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OX다, X.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돼. 근데 아까 전에 지적 전산 자료를 활용할 때 전국 단위는 국장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가. 그때는 들어갔지. 통과.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지적 삼각보도점, 지적 도근점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지적소관청. 그랬다 가면 됩니다. 98번입니다. 중앙지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거든. 1번입니다. 중앙지령 위원장 일명과 부위원장 일명은 제외 동그라미 치죠. 제외다, 포함이다, 포함. 두 번째,
위원장은 시도의 지력 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시도의 지력 업무 담당 과장이다. 어덱스타?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중앙지력위원회를 묻고 있지. 중앙지력위원회니까 시도가 나야 된다. 국장이 나야 된다. 국장. 국토교통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력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력 담당 과장 이래야 되는 거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거든. 그런 것들은. 3번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어덱스다? X. 여러분들 위원장, 부위원장, 국장, 과장이니까 임기가 없어요. 위원만 임기가 있는 거예요. 위원만. 그러면 제 손을 보세요. 공시법 시간에 연도가 나오면 3개만 딱 외우세요. 2년, 3년, 5년. 그 3개만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지적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몇 년? 2년. 전자신청, 등기법 시간에 전자신청을 할 때 사용자 등록했죠. 유효기간은 몇 년? 3년. 등기부와 신청정보가 있어요.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오더와이더 5. 신청정보, 첨부정보, 취하정보는 몇 년? 5년. 그거 3개만 외우면 돼. 2년, 3년, 5년. 이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위원은 지력에 관한 학식과 교양 사항, 죽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여러분들 중앙지력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니까 위원은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거지. 그럼 답은 4번이네요. 5번에 7일 전까지 줄 것이에요. 7일이다, 5일이다, 5일입니다. 자, 그러면 통과. 99번으로 갈게요. 자, 99번에는 중앙지력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이라거든. 몇 번? 다시 할게요. 1번에 지력 관련 죽었습니다. 정책 개발. 2번에 연구 개발. 3번에는 끝에 재심사라고 썼어요. 재심사. 4번에는 청량기술자, 지력 분야 청량기술자 동그라미 치면 돼. 양성. 5번에는 징계 요구할 때 징계자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럼 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제 손을 잠깐 보면, 자, 제 말을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다, 축척변경위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는 일단 하나를 놔놓고 공부해 볼게요. 그럼 지적공부 복구가 있어요. 부동산 종합공부가 있어요. 종합공부. 그 다음에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있어요. 그럼 제가 요 위에 거는 이제 말 안 했던 게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 도민에 등록되는 내용, 경계점 자본에 등록되는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이제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지도공부 복구의 복구 자료를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5개를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상 7개를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맞다. 맞지.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아까 지동부 복구 자료 있었죠? 7개 있었지. 그러니까 보세요. 복구 자료 7개, 등기부, 판결서, 복제둔 자료, 오더와이더 5. 그러면 지도공부 등본, 청량 결과도, 토지동 정리결의서, 부동산 종합 증명서, 오더와이더 5.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오더와이더 5.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5.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5. 여기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오더와이더 5. 여기서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기타, 종합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니까 5번의 기타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지. 그럼 여기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잖아요. 시작. 소재, 지분, 지목.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의 좌표.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맞다. 그러니까 반복 학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이 99번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작년에는. 오케이? 네. 그럼 통과. 자, 드디어 마지막이 왔습니다. 자, 옳은 겁니다. 지력청소입니다. 자, 번호를 붙이겠어요. 1. 토지 소유자, 2. 이해관계인, 3. 지력청량 수행자는 지력청량 성과의 다툼이나 관할 시도리사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OX다 X. 시도리사를 거쳐. 자, 지력청량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거기다 거쳐 옆에다가 지방지적위원회. 그러니까 시도리사를 거쳐 지방지력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뭐다? 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20일 이내에 줄 것이요. 한 칸 밑에 회부에다가 동그라미를 주세요. 회부는 20일이다, 30일이다, 30일. 3번입니다. 90일 이내에 줄 것이요. 한 칸 밑에 심의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주세요. 심의여기는 90일이다, 60일이다, 60일. 옆에다가 30일 이내 한 번만 연장. 30일 이내 한 번만 연장.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죠. 30일 이내 몇 번 연장한다? 한 번. 4번으로 갑니다. 지방지력위원회 지력청량적부 심사를 의결하였으며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력청량 의결서를 주었습니다. 지체 없이 시도리사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송부, 어드와이더, 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5일 이내에 줄 것을. 자, 여러분들 98번에 5번을 볼게요. 98번에 5번은 회의 소집 일자 알리는 겁니다. 그거는 며칠? 5일. 100번에 5번은 적부심사 결과를 알리는 겁니다. 5일이다, 7일이다, 7일. 항상 요거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됐다, 안 됐다? 되죠. 자,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대단원의 막이 끝난 것이거든. 마쳐 들어갑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의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 간다거나 할 때 일일적 일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일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일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